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여러분, 상간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경험상 상간녀들은 상간녀 소송 당하는 걸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졌겠다. 이 남자는 내 옆에 딱 붙어 있겠다. 별로 무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날뛰던 상간녀들도 소장을 딱 받아든 순간 갑자기 고장난 듯이 얌전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호의 무사를 자처하면서 상간녀를 보호하고 둘이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뭐 통장 인출 내역을 보니까 300 얼마가 나갔다.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간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아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상간녀가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소송 취하라고 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서 좀 잘 좀 해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간녀의 아바타가 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어쩌려고 소송했냐. 네가 이러면 그쪽은 가만히 있겠냐. 너 때문에 나 회사 못 다닌다. 이러면 우리 못 산다. 막 이럽니다. 그리고 어떤 남편들은 더 잘하기도 하죠. 상간녀가 들어가서 이제 설득을 하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막 술술 기면서 그 여자 다 정리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근데 소송만은 취하해달라고 막 합니다. 그때 절대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이것들이 안 떨어지네, 이것들이 아주 깊은 사이네 생각하고 상간녀를 더 박살내셔야 합니다. 잘하겠다는 남편 말만 믿고 소송을 취하해주면 상간녀와 남편이 더 붙습니다. 상간녀는 이 남자가 진짜 지 와이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요. 남편을 자기 인생을 구제해줄 히어로처럼 봅니다. 그리고 상간녀 박살도 상간녀들이 정말 무서워하는데요. 상간녀 박살은 빼박 증거를 잡고 바로 해야 합니다. 절대 증거 잡기 전에는 상간녀에게 전화나 문자, 카톡 같은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와 마찬가지로 상간녀에게도 포커페이스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모르는 척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그것들이 만나서 증거가 우리에게 오니까요. 그리고 빼박 증거를 잡은 후에는 바로 변호사 선임하시고 소송을 바로 거셔야 됩니다. 소송부터 걸고 이제 상간녀를 찾아가서 박살을 내는 이유는 박살을 내고 나면 남편이 막 지랄 발광을 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간녀 치는 것도 아주 큰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집에 와서 남편까지 상대해야 되니까 막상 진짜 소송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증거를 잡았어도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소송을 먼저 하고 그리고 상간녀 박살을 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상간녀 박살은 분풀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서 분풀이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만나지 말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앞으로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거나 만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음에는 네 회사로 가겠다. 다음에는 네 남편 만나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선언도 하셔야 합니다. 나 절대 이혼 안 한다. 나 우리 가정 지킨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박살은 또 제가 전문이니까요. 우리 카페에 이거나 거거나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써놓은 글도 있고 상담하시면 멘트와 각서 양식까지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소송과 박살은 세트입니다. 소송만 해서는 절대 안 떨어지고요. 소송만 하면 더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간녀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 남자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상의할 때도 없고 그리고 또 약간 상대방의 동태를 살펴야 되니까 남편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위자료 판결이 나면 이 남자한테 이 돈을 뜯어내서 저 여자한테 줘야지 이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막 버팁니다. 그래서 상간녀 박살이 더 필요한 거죠. 소송만 하면 더 붙으니까 소송하고 이제 박살까지 내서 확실히 끊어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박살을 내지 않으면요, 상간녀가 상간녀 소송 중에도 희망을 가져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저 여자가 참지 않겠구나, 이혼을 곧 하겠구나 합니다. 그리고 박살을 내지 않으면 소송이 끝나도 돈 물어주고 계속 만납니다. 상간녀는 아내한테 1, 2천만 원을 위자료를 물어주고 마치 지가 이 남자를 돈 주고 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 물어줬으니까 됐지? 난 계속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간녀 박살 낼 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아내분들이 막 상간녀 찾아가가지고 별짓을 다 했었어요. 상간녀들이 감히 막 쳐맞고도 경찰도 못 부르고 본처를 고소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때 어떤 아내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간녀랑 막 육탄전을 벌여가지고 넘어뜨리고 미리 막 음식물 쓰레기를 막 퍼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상간녀한테 막 쳐 바르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구경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근데 경찰이 와서 근데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랬더니 전형 가랑이에서 나는 썩은 내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통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별짓을 다 했어도 상간녀들이 뭐 우리를 공격할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무슨 스토킹법도 생기고 무슨 주거침입도요. 만약에 남편이 상간녀랑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침대에서 뒹굴었어. 그럼 예전에 주거침입으로 상간녀 처벌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법이 바뀌어서 남편이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판결이 났고, 또 만약에 우리 본처가 상간녀 집에 가가지고 똑똑 두드렸단 말이죠. 공동 현관을 누굴 따라 들어가서 상간녀 집에 똑똑했어. 그거는 또 주거침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간녀를 두들겨 패기는커녕 손목 좀 잡아 끌었다고 손목에 멍들었다고 상해진다서 끊어가지고 상해로 고소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막 쫄아가지고 상간녀 박살을 내기가 너무 막 겁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분들이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상간녀를 박살낼 수 있냐 이렇게 걱정도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협박 아닌가요? 명예훼손 아닌가요? 폭행 아닐까요? 주거침입 아닐까요? 저 잡혀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이 정도로 약하게 살살 때리시고요. 이렇게 CCTV 없는 데 가서 하세요. 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이고, 그런 거 걱정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남편 바람 못 잡습니다. 니년 죽이고 나도 깜빵 간다는 각오로 덤벼야 그년이 눈이라도 깜빡합니다. 쫄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간통죄도 없어지고 뭐 이것저것 상간녀만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법이. 그렇게 국가가 가정을 안 지켜주니까 내가 나서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상간녀 박살을 내려가는 건데, 이게 뭐 사생활이랍시고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가정이 이 사회의 근간이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가정을 사회가 지켜주지를 않잖아요. 내 손으로 내 거 지키고 내 거 훔쳐가면 좀 두들겨 패겠다는데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경찰 부른다 막 이러면요. 오라고 하세요. 야, 씨발 경찰 불러. 그러면 나한테 와서 막 뭐 욕하고 이러는 경찰 없거든요. 막 현행범으로 잡혀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경찰이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막 경찰차 와서 막 삐뻑삐뻑 거리고 하면 상간녀가 더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경찰 부르라고 하세요. 더 큰 소리로. 그리고 고소해도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경찰 조사받고 그냥 사실대로 혐의를 인정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 바람을 피웠는데 상간녀가 반성도 없고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마라 경고하러 왔습니다. 근데 상간녀가 저렇게 오바육바를 떨고 난리네요. 제가 불법인지 몰랐는데 모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입니다. 거의가 무혐의로 판결이 나고요. 뭐 그렇게 뭐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지장도 없습니다. 제가 상간녀 박살로 벌금을 한 300만 원 때려 맞은 사람입니다. 뭐 아무 지장 없거든요, 사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가 않아요. 제 인생의 훈장이고 제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이시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공공장소에서 만나서 우아하게 말로 조지면 됩니다. 상간녀 박살은 분풀이가 아니라 경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나 절대 이혼 안 한다.
그것만 경고하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칼로 어떻게 해버린다거나 네 자식 새끼 잡아다 어떻게 한다 막 이 정도의 험악한 말이 아니고서야 협박도 아닙니다. 그런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다시는 만나지 마라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상간녀 박살과 소송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정말 내가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정말 할 만해야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상간녀를 떼내고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소송과 박살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내가 상간녀랑 너무 멀리 살거나 아기가 어려서 못 가거나 상간녀 더러운 영상 정말 보기 싫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제가 상담하시면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오셔서 서로 지혜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위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